신한대학교의 도시기반 부동산학과 재직 중 이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를 경기도 균형발전으로 좀 주제를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주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복합적으로 드리려고 주제를 경기도 안보 균형발전을 위한 건강형 규제에 대한 논의라고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일단 경기도 남북부의 격차에 대한 건데요. 여기 지금 경기도 남부에 계신 분도 계시고 북부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북부에 살면 시간이 가는데 남쪽에 계시면 시간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인구 추이인데요. 인구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남북 간의 격차가 이 자연적으로 한 50년, 60년간 벌어진 그런 격차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5.7%대 73%니까 1대 3의 비율로 경기도 남부와 북부가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일자리 숫자인데요. 일자리 숫자는 사실 인구가 1대 3이면 일자리 숫자도 1대 3이고 경제 격차도 1대 3이 돼야 하는데 보시면 인구는 1대 3인데 일자리 격차는 1대 3이 아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성악단지 지정된 점 같은 걸 보시면 보이시는데요. 경기도 전체가 177구 경기도 40구인데 개손 이렇게 되는 면적으로 보시면 1대 3이 아닌 10%에 못 미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기도 남부 간의 GDP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대학 수용률 격차인데요. 대학 수용률은 경기도 자체가 대학 수용률이 높진 않아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학 격차는 적고 근데 유독 남부에 비해서 북부는 재학생 인구에 비해서 대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커피시티가 굉장히 낮다. 격차를 보는 화면으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격차가 왜 발생하느냐.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규제가 많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규제는 크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그린벨트 규제, 수령법 규제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거는 상수원 보호구역 격차인데 우리가 경기 북부랑 한 주 일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강인데 남쪽과 북쪽이 범위 거의 유사한 면적 규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격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가. 그 다음 그린벨트 규제가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린벨트는 사실 서울 주변으로 둘러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으로 보면 이 경기도 남부의 그린벨트는 공공주택지구, 이른바 공공자리지구를 하면서 많이 해제가 됐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정법 규제는 경기도 북부, 남부를 비교해보시면 이게 과밀업세 권역이 빨간색인데요. 과밀업세 권역은 오히려 남부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규제 무슨 차이가 있냐? 다음에 보는 이 규제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사시설 보호규제. 군사시설 보호규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과 북이 긴장 관계에 있다 보니까 군부대가 여기 되게 많죠. 여기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미군 부대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공여구역. 미군에 우리가 정부가 공여한 그런 공여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군대가 들어오면 그 주변적으로 몇 킬로, 몇백 미터 이게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기도 북부를 저희들이 이제 뜯어고치려면 사실 공장을 보낸다, 회사를 보낸다 이 얘기는 강제적인 거다. 수요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경기도 북쪽을 무언가 자연적으로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도시 기반시설이라는 철도라든지 그다음 도로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여타 퍼실리티 같은 거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걸어놓는 법이 잘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 제도라는 거예요. 예비타당 제도는 국비를 포함해서 500억 이상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무조건 이 제도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경제성하고 정책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골고루 평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미수도권은 현행과 유사한 제도를 가져갑니다. 근데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 봐요. 지역균형발전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수도권으로 묶여져 있는 경기도 북부도 이런 부분을 받게 돼요. 받게 되면 경제성이라는 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로를 봤는데 이 도로로 인해서 국민의 총편이 얼마나 증가되냐 하는 그 부분인데
이제 인구도 없고 산업단지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부분에서 이런 거를 중요시하다 보면 수도권에서 북부 지역의 기반시설 운동화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적용돼서 예타를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그 7호선 그 양주업장에서 대신단계로 가는 그 7호선 노선은 예타 변제 사업을 한번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신경 써주셔서.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물론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같은 경우는 이 예타를 수도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정체성 보는 게 아니라 지역형 발전도 볼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그러니까 동두천, 양주, 파주는 보는데 문제는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게 점적시설이 아니잖아요. 선적시설이죠. 선적시설이다 보니까 이 여러 군데를 거쳐가죠. 그러면 의정부하고 고향은 가격적 운영인데 예를 들어서 파주는 성장관리도로이라고 해서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죠. 선적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특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술제도 변경이 경기도 북부를 개선하는 기반시설 운영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북부와 남부를 가는 가장 큰 규제의 차이가 분석적으로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이제 반환공유구 개발 사업하고 주변 지역 사업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환공유구역은 미군 기지 그 자체. 그다음에 얘는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시군의 사업이고요. 이미 1차 계획이 2008년 완성이 돼서 10년이 흘러서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2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2018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발전종합계획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한미군 군부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종합계획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라고 해서 실시간에 개발하는 거고, 도시재생소관하고 과학도시형 재생, 도시기반 건설 이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열어놨고, 그 다음에 반환공유 때문에 종합계획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및 토지 등 분할을 해가지고 도로나 공원 같은 걸 조성할 때는 좀 비용을 60% 정도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분납해서 토지비를 분납해서 정부에 내거나 이게 지금 반환공유구역이 국방부 땅이거든요. 국방부 땅이고 국방부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사가지고 개발하는 이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성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공장 및 대학에서 특례라고 해가지고 원래 수도법상에서는 대학이 이전하는 건 안 되거든요. 지방에서 이런 거를 특혜해줘서 우리가 경기도 북부의 동양대학교라든지 공동대학교들이 이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외국 교육기관 특례도 있는데요. 이건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구역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용이하게 하는 구역을 지정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도시기반 시설,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과정에서 원활한 처리 및 지원 등 각종 규제를 좀 이게 일도 있게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해주는 그런 각종 정책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가지고 우리가 발전종합계획 미군부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발전종합계획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들기든 주변 지역 사업도 반환공유 사업이 있어서 신청 및 선정 절차가 간단한 기준으로 진행되어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나 공원 하천 매입비를 보조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국에서 이게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주 정도 국비를 쓴 것 같은데 그냥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 공원 하천 매입비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시설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반환공유구역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땅을 판매하는 건데 그 땅 중에 있어서 진행되는 그 부지 특성을 보시면 시가지 중심부에 있거나 아니면 소규모 지역만 많이 있고 나머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많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지형이거나 국가주도 개발의 경우에는 많이 진행되죠. 특히 이거 용산기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공짜로 서울시에서 국방부가 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군 부대를 시군에다 판매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미군 부대라는 게 사실은 증발을 1950년 전쟁 때 급하게 증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보상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게 급하게 증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파냐면 국유재산국가에 명칭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가격이 있어요. 감정평가.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저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하고 팔려고 하는 국방부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저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환공유구역 개발 사례 중에서 성공이라고 제가 이게 성공이나 실패나 말하는 좀 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대부분 것들을 보시면 캠프 라파데라고 해서 의정부에 한 시간 성공되는 거죠. 한 시간 성공되는데 이게 의정부시에서 대입을 해서 공원으로 100%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도를 바꿔서 지금 아파트도 좀 진행되고 있지만 의정부시가 돼 있어서 굉장히 잘 진행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캠프캐슬, 이게 다행히 동양대, 영주에 있는 동양대가 휴가보다 온다고 해서 이제 전체를 판 건 아니고요. 일부를 역사, 동두천 역이죠. 역 주변에 있는 부대만 일부 팔려서 동양대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 캠프 SAO, 의정부시, 을지대학교가 이전을 했죠. 이전했고, 로드 역시 도시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캠프 시어즈라고 해서 광역 행정사업이 들어오는 것도 한참 진행 중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도시에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맞아 떨어져서 일부 잘 되는 것들이고요. 안내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의정부시의 캠프 스탠이라고 있어요. 의정부 교도소에 붙어 있는 건데 고산주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거는 세월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반환이 안 되고 있어요. 저게 의정부시의 마지막 남은 핫한 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저거를 미군이 아직 헬기 기지, 중간 기지로 기차기를 쓰고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토지가격 차이가 아닐까. 그 다음에 저거 미군 기지가 30-40년간 쓴 기지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걸 처리하는 그런 비용 부담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캠프 그리브스라고 해서 파주에 있는 건데요. 국내만 발견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외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역사공으로 조성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캠프 잭슨이라고 해서 이거는 도봉산역 와바앞에 있는 미군부대입니다. 미군부대인데 이것도 의정부시가 야심차게 매입을 해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린벨트다 보니까 의정부시는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원으로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시설이 여러 가지 공원에 적합한 시설에서 너무 대규모로 쓰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얼마 전에 중앙부시위원회에서 부결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린벨트 치지 안 맞다. 의정부시는 매입을 해가지고 의정부시에 그 좋은 용도로 쓰려고 충분히 그림을 진짜 맞게 가려고 했는데 공원치도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캠프사에서 이건 아마 이화여대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화여대가 간다만 그래가지고 안 가는 거죠. 안 간 이유는 국방부하고 이화여대 사이에 생각이 갭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화여대는 거의 싼 가격으로 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5배, 6배 비싼 가격을 보니까 안 가죠. 이화여대가 파주에 가서 캠퍼스를 조성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 있거나 대규모 기반이 부지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북부의 핵심 지역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방한국의 공사자가 잡아서 안 보일 텐데 그 리스트를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적은 건데요. 이거는 좀 넘어가죠. 앞에 말씀하신 그림과를 칠해보는 것은. 자, 사업이 안 되는 공역의 특징들은 첫 번째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파주시나 동두천시는 어차피 땅이 많잖아요. 땅이 많은데 굳이 그걸 왜 반환공역구역을 작정지 가격, 감정 가격으로 사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서울에서 근접한 지역인데도 안 되는 지역은 주로 이제 그린벨트, 목기멘트라고 써있죠. 국방부가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쓰려면 그린벨트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악지역의 토지, 그러니까 이건 주로 동두천에 많이 있는 땅들인데 미군부대로 가봤더니 유격수를 하거나 이런 데다 보니까 이거를 개발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화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국방부가 땅을 매각을 할 때 굳이 지자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도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이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땅은 어차피 한계죠. 땅 소유자는 국방부고요. 저거를 사가지고 개발하는 건 민간이라면, 개발할 때는 걸려있는 게 지금, 아까 그린벨트 같은 국토부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대학교 이전하는 거는, 대학교 이전하려면 이제 이하에도 민간이죠. 민간도 땅 샀는데 그거를 대학교에서 이전하거나 어떻게 하려면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걸려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린벨트랑 군사적 보호구역이 같이 묶여있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이제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군사적 보호구역은 국방부가 갖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가 갖고 있고, 데이터 통과는 기재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많은 거, 이거는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죠.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땅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아까 본 것처럼 파주에 있는 그런 것처럼 공원화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되게 좀 별도의 일인데, 지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국방부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각을 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 말고 국방부가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땅을 줍니다. 주고, 그럼 국방부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다른 지역에서 시설을 물물교환을 해요. 그걸 이제 기부대 양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기부대 양형 사업은 내가 국방부에 준 땅의 가치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국방부가 땅을 입장하는 거는 수도권에 있다가 외곽으로 저기 내려가는 길의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 그게 수도권에 있을 때는 땅이 작았지만 그게 비싼 땅을 팔았으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큰 땅이 되겠죠.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과잉해서 받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기부대 양형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위례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위례 신도시가 특전사를 이전하는 겁니다. 특전사 그게 가치가 감정평가를 받은 게 6조의 가치를 받아서 6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것들이 2,500도 가고, 충청북도 영동으로 가고, 문경으로 가고, 괴산으로 가고, 네 군데로 이렇게 여러 시설 쪽에서 보냈던 거예요. 6조를 다 받아야 되니까 과잉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반환공유구역뿐만 아니라 군부대도 여러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저기 군공학법, 군수업법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국경적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공특법이나 군특법은 보시면 이제 개발사업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고, 그 대신에 소음 및 토상지에는 피해 지원은 안 됩니다. 안 되고, 특례조항이 있어서 수법을 강화해서 공장 선언이나 기업전쟁이 가능하고요. 대학전이 행정지원 유대 처리가 가능하고 재정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대신에 이거 지원 방식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 자체가 간접적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만든 군소법, 군소법 구성법이 있는데, 군소법하고 비슷한 공공화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개발사 지원 안 됩니다. 안 되고 도시기반시설 지원도 안 됩니다. 대신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소음 피해가 보상금을 일정 금액 주게 돼 있어요. 피해를 규명해서 조사한 다음에 특례조항 없고요. 생활리소시 이런 거 없고요. 행정지원 의제 처리는 공공화법은 있는데 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지원 방식은 예산은 작지만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자, 위에 거는 미군부대에 관한 거고요. 밑에 거는 한국군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근데 이 법이 왜 어차피 군부대에 관한 건데 이게 굳이 왜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뭐 제 의견입니다만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을 시켜서 이게 간접적 지원도 가능하고 직접적 지원도 가능한 그런 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군소법 통과시켰다고 거기도 국회에서 굉장히 재작년부터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는데 저걸 결과론적으로 보다가 저기 뭐 많아봤자 월 3만 원 정도거든요. 한 사람한테 많은 금액이 그런 금액으로 실망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땅들이 이게 국방부 땅 아닙니까? 국방부 땅이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방부 관련 공기업을 설립을 하는 거죠. 국방부가
발전정화기획 미군 부대하고 한국 부대도 모두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개별적인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의 풀로 삼아서 국방부 관련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하나의 재정 자원을 가지고 썼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는 공수부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행정부로 진행을 하죠. 한국특별법은 한국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공기업이 국방부 관련 공기업이 설립이 돼서 자기네들 땅을 직접 개발하고 이익을 창출하면 그걸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공기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애매한 얘기긴 한데요. 훈련부담금이라는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당된 물을 먹는데 할당된 물에 대한 부담금을 내잖아요. 왜? 그 할당된 물을 먹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규제를 하니까 그 부담금을 내서 주변 지역에 소금을 주게 하고 그 물을 좀 비싸게 먹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내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간접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더셋이 표현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이 훈련할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어떤 세금이냐면 포탄에 예를 들어서 100발을 쏘는데 100발에 한 1% 0.1%라도 부담금을 매기면 그 국방부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정부시 기재계획으로 계시는 이은무 교수님께서 발표를 기조발제로 여기서 일단은 지금 오늘 한국대학교 경영학부의 성종석 교수님이 지정토론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발표에 대한 토론을 5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송동산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발표를 듣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균형 발전 중에서 경기도의 남북 균형 발전, 이거 중에 분관련 발표를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라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우리가 아마 현재 2021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166만 아마 9,716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가 1,353만 519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특별시도 아니고 이 한 개 도가 이렇게 4분의 1을 넘겨 차지하는 이런 경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인구라든가 또는 경기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오늘 발표를 우리 발표를 잘 들었는데 이훈 교수님, 우리 이훈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 남북부를 보면 경기 북부는 특히 군사시설, 말하자면 군사시설 중에 미군의 이제 평택이라든가 남부로 이전하면서 시설이 경기 북부에 있던 미군 시설을 우리 이제 여러 관공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든가 관련 관광 관련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또 대학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전하고 또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도 일부가 그쪽에 가서 이렇게 대학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의 이 남과 북은 상당한 여러모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농촌 지역이 좀 많은 지역이 이제 북부 쪽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물론 이제 뭐 경기 동부 쪽도 이제 농촌 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는 무엇보다 이제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게 모든 그 지역 분포에 대해서 인구도 좀 이제 적은, 말하자면 이제 경기 아까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남부 북부를 보면은 경기 남부가 경기도 전체 인구의 한 7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 북부가 한 25.7%. 그러니까 주로 남부에 이제 많은 인구를.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 면적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남북부의 많은 차이, 또 경기도의 또 동쪽과 서쪽의 차이, 또 이걸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냐, 또 균형 발전할 수 있겠냐. 그러면 경기도의 각각 지역은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대한민국 전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그 각 특색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주 지역이라든가 이천 지역은 쌀로서 참 유명한데 그 쌀에 대한 거를 그냥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겠냐. 그 지역의 특성과 또 그쪽에 이 산업에 연관 지어가지고 이 특화를 시키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오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주신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제가 관점에서 이렇게 좀 발표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역을 보면은 이 산업단위,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학 수용률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이제 규제가 돼 있고, 또 한강을 중심으로 상수원 보존 지역이 이제 많이 또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반환 공여구역, 바로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이 반환을 한 지역들, 그래서 이 성공 사례를 이제 쭉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이제 반환 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과 그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저번에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발전을 봤을 때 경기도만이 아니라 서울과 함께 서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경기도가 함께 해결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서울에 첫 번째, 대학이 상당히 과밀 지역이더라. 서울에서 일부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거 경기도보다 좀 대학도 이전해 주시면 어떤가.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학이 많다, 학생 수는 없다라고만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국경이 없는 전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은 고민이 많아요. 해결 중. 지금 교육부 정책도 제가 보면 답답한 게 많거든요. 야,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 거. 왜?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대기업들 같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생각하면은 해결이 쉽거든요. 우리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이 못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세계 시장에 났을 때 대한민국 교육 시장을 진짜 내놓을 수 있느냐? 우선 언어 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 국제어로다가 교육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올려놔야 될 거고, 또 대한민국에 가서 교육만 받으면 뭐든지 해결되더라 라는 이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국가가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학생 수가 제로가 되든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외국에서 너도나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걸 경기도가 하면은 아주 입지 좋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경기 북부 지역이 이런 지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보면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 비엔남에 갔는데, 베트남에서 당국대학교가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무슨 교육이냐? 우리 농업혁신이죠. 새마을 교육을 비롯해서 농업에 대한 이런 한국은 혁신적인 많은 농업 발전을 가져왔더라. 그거를
우리 그 비엔남에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도자까지도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좀 필요하다. 돈을 얼마든 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데 해줄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그런 특화들 아마 우리 지도자들이 찾아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한 마케팅만큼 할 수 있는 지도자 없더라고요. 지금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왜 우리 중동건설 어떻게 했습니까? 중동건설 할 때 우리 태국고속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 그 서독에 돈 빌리러 갔다가 안 돼서 강구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눈물로서 이 서독 국회에서 연설을 한 다음에 바로 그분 오시자마자 어떻게 태국 고속도로 보냈죠. 현대건설이 못 간다 그러고 정병 회장님이 못 가신다 그러고 설득해서 태국 고속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경고속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는 거, 뭐 많은 인원이 반대하는 거, 그것도 강력 추진한 다음에 태국 고속도로 경고속도로 홍보해서 우리가 중동건설에 온 기업만이 아니라 단순 노동자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단초가 된 이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발전해가다가 요즘에 이게 세국 정책이 돼 있어요. 왜? 지금은 이제 교육도 대한민국에서만 생각하자. 책이라든 교육하자. 세계 경쟁이 어떻게 이길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틀로다가 다시 이제 변화를 좀 시키면, 외국에서 그 비엔남의 수요가 뭐지? 다른 나라 수요가 뭐지? 그걸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 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서 대학도 세계적으로 특화된 교육이 될 거고, 또 일부 대학이 우리 학생들만 교육이 아니라 이 농업지역인 농업지역, 요거에 대한 교수마다 특화된 뭔가 학과별 특화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기 지역을 보면 이 도시는 이제 그 산업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하나 어느 지역으로 가니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경기 북부에 삼성이나 어느 회사가 하나 간다, 공장이 하나 들어서는 인구 대형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 그렇지만 기업들도 너 이리 가가 아니라 거기가 특성에 맞는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주다, 이천이 되면 쌀이죠. 쌀은 임금님 진상할 정도로. 그러면 쌀만 가지고 되나요? 쌀은 이 지역이,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건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 초등학생부터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생산의 공정을 갖다가 그 가공 공장까지, 가공 공장을 여주나 이천에, 여주에다가 보낼 수 있겠죠. 아주 대대적인 가공, 농산물 가공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화를 하나의 그 과정들을 해서 자기가 먹는 거, 음식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것만 필요한가요? 문화가 필요하죠. 거기 가서 그거 하나만 봐가지고는 안 가죠. 그럼 거기서 이제 문화를, 어떤 문화를 갖다가 거기 세종대왕이 있더라, 병리. 또 신라시대 때 이래서 그 신육사라는 게 진짜 멋진 무언가 이제 조명을 해볼 수 있더라. 또 명성황후에 태어난 지역이 어떻더라라는 걸 종합 세트로다가 해서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균형 발전은 저는 거기서 온다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상당한 예를 들어서 파주다 하면은 파주 지역에는 이 6.25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곳이다. 또 그래서 지금 북한 지역과에서 북한 지역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안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하면서 여기서 안보에 대한 그런 산업단지 조성이 돼서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게 모든 게 형성이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가면 모든 세트가 관광객까지 형성이 돼서 종합 세트가 되고, 또 생산도 거기서 무언가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렇게 됐을 때 서울은 어떤 발전이 있고 서울과 경기는 같이 연계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촌 지역 같으면 우리 뭐 도시 지역은 상당한 그간의 발전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면 이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다가 지금 성공적으로 못했거든요. 그 농촌 인구는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서도 경제 안정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죠. 그러면 농사를 일부 하면서도 농사가 안 되니까 농공단지를 농촌 지역 공업단지 조성해서 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걸 바로 거기에서 가공 제조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그거는 그 마케팅은 국가의 지도자가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다시피 그 시대 지도자들이 종합하면 함께 이렇게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촌 규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농촌에 접근하기가 점점 힘들어요. 왜냐면 농촌 인구는 가속도로 줄어들어요. 왜? 농촌에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갈수록. 왜? 규제가 많아서 더 그런 거 아닌가. 농촌에서는 노인네들만 남아서 한계가 있는데 예부에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이 농촌 지역은 전부 피폐화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께 마지막으로다가 좀 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동양대학이나 뭐 경동대학 같이 이런 이제 수도권으로 뭐 이전이 뭐 앞으로도 뭐 이전하는 거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법안을 보면은 이 미군 부대가 우리 이제 철수를 예부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그 자리에 대학도 해당이 되고 공공시설들이 해당이 되죠. 얼마 전에 이전은 되는데 이거를 더 한 단계 넘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 이전을 할 때 이 특성화된 어떤 걸 국가적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국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이라든가 농업에 그런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교육을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모든 이런 것 종합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그런 이제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좀 한번 이제 견해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북도 이제 신설은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경기 남쪽과 경기 북쪽을 보면은 전부 인구도 남쪽으로 편중돼 있잖아요. 모든 발전상이 남쪽으로 편중돼 있죠.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보다도 훨씬 많은 수도 서울은 1000만도 안 되는데 경기 북부 서울은 아마 955만 정도 될 거예요. 한 18% 전국에. 그런데 경기도, 경기 남북도 나눠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 나누는 게 특성별로다. 특성화를 시키는데 왜? 도도 특성화가 되죠. 우리 시도도 특성화를 균형 발전을 특성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특성화를 하는데 경기 남도와 북도가 나눠져 있으면 북도는 북한 지역에 가까운 지역. 그러면 이걸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어떤 걸 특성화시켜고 그 산업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거 봤을 때 저는 경기 남도와 북도에서 나눠져도 인구는 대한민국 도에서 1위가 되지 않느냐. 그래도 1위예요. 나눠도 전국 도에서. 그러면 경기도의 수도권 발전에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 북도 신설을 하는데 우리 발표자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경기 남도 북도의 특화된 그런 적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 이렇게 뭐 다른 건뭐몇 가지가 있지만 또 시간 상대가 너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쪼개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자와 같이 이렇게 또 토론을 이렇게 왕성하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그 격차, 이게 이제 주요 그 핵심인데, 이제 경기 북부의 이제 그 특성은 그 군사시설 보호법이 연천군 같은 경우는 뭐 98%가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또 지금 그 대학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도권 그 정비균형법에 의해서 이 경기 북부는 과밀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경기 북부가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지금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뭐 각종 그 문화재 관리법이라든가 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그 이중 중첩된 규제를 지금 경기 북부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그 불이익을 그 주민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북부의 지금 질문 내용이 경쟁력 향상, 또 경기 북부의 교육을 어떻게 해서 외국의 대학을 뭐 유치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유일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장점은 저렴은 그 지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인천공항이 경기 북부에서 그 먼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이런 그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경기 북부의 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어요. 학교 이전하고 그 남북도 분도 이전 이게 제 전공은 아니거든요. 전공은 아닌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 법상으로는 저기 공투법이 수정법에 우위에 있는 건 아니고 같은 특별법이니까 법으로는 대학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데, 지금 이전된 실적들은 뭐 동양대하고 경종대, 을지대 이런 것들인데, 공투법 없이도 원래 수정법 상에서는 과밀학생 관련해서 성장관리 번역으로 바뀌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파주로 가려고 그런 것도 그 반대로 가는 거겠죠. 그건 허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지방대들이 이전해온 것을 허용을 하다가 지방 반발이 너무 커서 수정법 회의를 하지 않는 심의에 올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중지된 상태이고요. 외국 대학도 이전이 가능하죠. 근데 외국 대학 이전이 가능한데 뭐 저기 안 좋은 대학을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대학이 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방학동료고에다가 집어넣기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저도 경기도 북쪽을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를 짓고,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포스텍 같은 거, 그죠? 지방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있지만 그게 포처리를 안 받는 대학에서 못 옮기겠지만, 만약 그런 대학이 서로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옮길 수만 있다면. 네. 그리고 경기도 북부는 지금 뭐 저기 항상 산업을 뭐 섬유, 가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뭐 아니면 문화관광, 안보관광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제 남쪽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북쪽도 이제 제2외곽 수단도로 개통이 되고 GTX가 올라오니까 북쪽도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앞서했던 산업 구조는 그만 얘기하고 첨단산업, 물류산업 이런 거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고, 그게 대학과 같이 연동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도, 분도 얘기는요, 제 행정학 쪽 얘기라서 제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도를 한다고 해서 북쪽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경기도 재정을 모아서 북쪽에 준다고 남쪽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북쪽을 납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보조금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보조금이 북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효과가 더 커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교는 신한대학교 이 정부는 분도가 되면, 현재는 경기도의 중위 하위권 시군이지만 분도가 되면 한 넘버 3좀 되는 그런 시가 되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데는 경기도 북부에 강의 지자체가 그래서 저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뭐 대통령 후보님들의 공약에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좀 실현이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경기도 북쪽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의 결론적으로 그 발제자와 토론자의 그 결론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 가지는 제가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경기 북부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국가 안보 국방에 대한 에 의해서 각종 그 집가라든가 이런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종 규제에 의해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경기 남부에서만 그거를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 다 그 부담을 지자체에서 그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후방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런 그 접경 지역의 그 주민들의 그런 희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훈 발제자께서 결론을 세 가지로 내리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단 차원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올리면은 국방부 관련 공기업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경기 북부에다가. 이제는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국방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지역에다가 국방 관련 연구소라든가 방위산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경기도 북부에다가 이제는 유치를 해서 거기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도 유입되고 일자리도 창출돼서 그 인구가 지금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어요.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송금서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이 경기 북부 인구는 395만 명이에요. 400만이 안 됩니다. 10개 시군에 그 400만이 안 되는 그런 오히려 남부는 지금 1000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상하더라도 그런 국방 관련 그런 공기업이 이제는 경기 북부에 유치가 돼서 설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군사시설 관련 법이 국방부나 국토부, 지자체 이렇게 아까 그 발제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통폐합하는 그런 그 법률 규제에 통합을 하는 이런 그 법률 발의가 돼서 빨리 이런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이라든가 안보관광 이건 이제 접경 휴전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특화시켜가지고 안보 관련 관광이라든가 그런 생태 업종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생태업에 대한 그런 기업을 설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기 북부에 문화 안보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경기 북부가 매진을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자 이훈 교수님, 송동숙 교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을 휴식을 하시고 제2주제 9.19 군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5분만 이렇게 휴식을 하시고 다시 제2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